나에게 구주입에란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왜냐하면 제가 길을 못 찾고 이리저리 헤맬 때에도 결국에는 구주입의 선생님들이 너는 어떤 길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결국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윤창식이라고 합니다. 내신이 2점대로 다소 낮았지만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 일지망이었던 대학교에 합격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수시로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한다면 그대로 가고, 만약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정시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2차전에 노려서 무조건 현역으로 입학할 생각을 세웠고 실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과였기 때문에 수과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수과학 성적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했고, 이때 동아고에서 수학 전교 1등까지 2학기 연속 찍어봤습니다. 열품타라는 앱도 이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친구랑 말도 별로 안 하게 되고 그랬는데, 거기서 공부 질문도 하고 소통도 하고 시간도 재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수학을 잘해서 입학하게 되었기에 수학을 올리는 것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주입의 도움이 정말 컸던 덕분입니다. 일단 국어는 학원의 도움보단 저 자신이 스스로 외우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과서 필기와 프린트 그리고 평가 문제집 자습서 정도만 반복해서 돌려봤고, 그리고 외운 게 시험에 결국에 나오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신 시험은 타임어택일 수밖에 없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쉽거나 좀 중하급 문제 정도까지는 그냥 보자마자 손이 기계적으로 나가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했고,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내신 문제지를 풀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뒤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었고,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시간이 받쳐줬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시험에서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와 교과서를 전 범위에 있는 거의 모든 지문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과 학교에서 준 프린트에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프린트를 정말 많이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과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부법이 따로 있었는데요.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많이 함으로써 문제풀이 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을 더 중요시했고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풀이 방법이 딱히 있다기보단 일단 개념을 정확히 알고 안다면 문제를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그 정도도 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익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부했던 특별한 책이 있던 건 아니고 그냥 교과서만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기억력이라는 게 잠을 잘 자면서 여러 번 봤던 게 기억에 확실히 남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1시간씩 보는 게 교과서만 1시간씩 봐도 1등급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학 2, 지구과학 2를 골라서 서울대에 입학하려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이라는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문제집을 풀었었는데, 기출문제집만 보고도 1등급을 찍을 수 있었던 비결은 국어 문제가 있었을 때 일단 지문을 똑바로 읽고 국어 문제를 가서 현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을 때 1번, 2번 쪽에서 답이 나왔고 지문과 그때 바로 대조를 해서 내가 고른 게 정답이라고 확실하게 생각된다면 3, 4, 5번 등은 보지도 않고 바로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믿고 시간 단축을 하는 연습을 계속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면서 바로바로 넘어가는 연습을 했기에 불수능이었던 국어에서
시간 안배를 잘 했고 결국에는 3개밖에 안 틀리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학은 기출, 엔제, 실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공부했는데요. 기출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범위가 고2 때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신 때도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받고 그 결과 고3 때 기출 문제를 거의 다 알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기출 문제는 평가원이 냈던 거고 결국에 수능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고3 때에도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풀기보다는 5월, 6월쯤부터 시작해서 더 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렀고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시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추가로 풀었는데 최후반기에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풀었을 정도로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능도 시간이 결국 중요하고 쉬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고 실수도 잡아야 되는데 수학 실수는 대부분 2가지로 나뉘는데 아예 문제 조건을 잘못 읽거나 문제는 다 풀어놓고 답을 내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2가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내가 마지막에 검토를 하면서 내가 이 실수를 했나 안 했나 이거 2가지만 점검해도 수학 실수가 훨씬 더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인강 하나 정도 봤고요. 물리학 2, 지구과학 2 경우에는 그냥 물리학 2는 인강이 기출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념 기출 정도 보고 기출 문제집을 하나 따로 사서 풀었고요. 실무도 나중에는 풀었습니다. 지구과학 2는 메가스터디 인강으로 풀커리를 땄고요. 지구과학 2는 수능에서 1개밖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대 국어 수학 1등급을 맞아서 표준 점수 2점으로 정시로도 서울대 이과에는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받아서 정말 제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전략이 아까 수시로 먼저 합격하고 정시로 가는 거였는데 근데 수시에서 제가 원했던 대학교에 떨어지고 4, 5, 6지망의 대학교에 붙게 된다면 약간 정시가 더 높게 나왔을 때 아쉬웠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수시도 모두 면접 전형으로 써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면접 전형인 서울대학교가 수능 끝나고 남았는데 공대에서 수학 구술 면접을 입학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야 했는데요. 일단 서울대학교 기출문제가 제일 우선시 된다고 생각해서 박승동 선생님의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보면서 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방법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 자신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5개년 정도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로 대비를 해줬는데요. 학교에서 논술 수능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주고 선생님들 2분께서 진짜 면접관인 것처럼 가상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문제를 풀고 화이트보드에 써내려가는 연습을 했는데 일단 서울대학교 면접 구조가 문제를 받고 45분 동안 푼 다음에 15분 동안 어떻게 풀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교수님들에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면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을 때 핵심 아이디어만 딱딱딱 짚어서 말하는 연습을 했고 계산 과정이나 자잘한 계산 등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면접에 팁을 주자면 아무래도 문제가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못 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혹시나 잘못 푼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풀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팁 같은 것도 주시고 안에 들어가서 5분 정도 못 푼 문제를 추가로 풀어보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신을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지배를 초6부터 다녔는데요. 중학교 고1 수학을 그래도 구지배 초6부터 다니면서 개념을 알고 확실히 다져놨기에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처음에는 3등급이었다가 그 다음에 2등급이 되고 다음 시험에서 1등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교 1등까지 찍었었는데요.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에는 고1 중학교 수학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던 것은 부주입의 선생님이 저에게 맞는 방법과 의지를 계속 북돋아 주시고 공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셔서 제가 그걸 믿고 실천하게 되어서 그런 아주 좋은 결과가 수학 성적에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택부터 어떤 선생님이 너는 동아고를 가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결국에 동아고에 왔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서 그 선택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1 때부터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길을 계속 찾아주시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제 성적도 쭉 꾸준히 올랐고 결국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서 부주입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고3 때에는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점점 독서실에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별로 하기 싫어질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는 그 독서실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밑에 있는 카페에 다녀오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좀 걸으면서 일단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내가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면서 의지를 북돋아서 더 열심히 슬럼프를 이겨내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1, 2라면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되고 내신의 중요성이 더 올라갈 것 같기에 내신을 꼭 챙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고3이라면 이제 마지막 수능인데 자기가 정한 길이 있을 거예요. 정시든 수시든 정시, 수시 둘 다든 자신이 정한 길을 믿고 끝까지 나아간 다음에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만약에 정시를 택했다면 마지막 수능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주입에서 좋은 수학 실력을 쌓고 수학 실력을 올려서 그 결과로 좋은 대학교에 수학으로 더 나은 결과를 받아서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